교재 198페이지에 나오는 걸 보시면은요,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이제 필기 시험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접수를 해서 시험을 보셔야 돼요. 필기는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회원 가입하시고 사진 준비해 하셔가지고 회원 가입에 다 정보 올려놓고 나서 작업하시면 되고요. 실제 시험장을 옮겨 놓았다라는 내용이 뭐냐면 실제 실기 시험을 그렇게 봐요. 실기 시험장에 가면은 좌석 번호대로 이제 수건 번호대로 좌석 번호가 배정되지 않습니까? 그 모니터에 이렇게 번호가 붙어 있어요. 옛날에 여기다 팻말을 써놨어. 1, 2 이렇게 3. 근데 지금 모니터에 뜨더라고. 그러면 나 7번 자리네. 그럼 7번에 앉아 있으면 돼. 컴퓨터를 못 건드려. 만져도 안 움직여요. 그래서 9시 20분까지 입시를 하세요. 그럼 9시 20분까지 입시를 하셔야 돼요. 어슬렁어슬렁 늦게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나서 9시 40분쯤에 시험을 보는데 한 10분 남겨놓고 10분 전에 이제 화면이 바뀌어요. 화면이 바뀌어. 여기 좌석 번호가 이렇게 있다가 좌석 번호 화면에 떠 있다가 이게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화면에 이렇게 개인 신상 입력하라고 나오거든요. 아니면 바탕화면에 어떤 아이콘 더블 클릭하면 이제 뜨니까는, 그러면 그때 창렬어릴 뒤편에 있는 주민번호 입력하라고 나오는 거예요. 주민번호는 신분증을 갖고 이제 갈 거 아닙니까? 신분증 가지고 주민번호 맞춰주고 수건번호 자동으로 나와. 이름하고 다 떠요. 생년월일 앞자리는 떠요. 그럼 이제 그 자리에서 이 얼굴하고 이제 신분증 확인해 보겠죠? 그리고 주민번호 입력하라고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버튼 누르면 이제 화면이 이렇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분증 다 집어넣으라 그래요. 신분증 검사했고 났으니까 다 집어넣으라 그래요. 필기도구도 다 집어넣으라 그러더라고요. 상설시험장은. 정기시험장은 필기도구는 꺼낼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실기시험장은 제가 한번 참관을 갔는데 못 건들게 해요. 다 집어넣으라 그래요. 다. 그러니까 가방이고 뭐고 소지품을 다 옮겨놔야 돼요. 컴퓨터 책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키보드 마우스 외에는. 이거 되게 그래. 예. 그러니까 뭐 메모를 못해. 그리고 문제지가 코팅돼서 나온대요. 실기시험은. 코팅돼서 나온다는 얘기는 뭐다? 예전에 써먹었던 문제다. 그러니까 메모 못하게 필기도구도 못 꺼내는 거예요. 정기시험은 종이로 나눠줘요. 종이에도 나눠서 수건번호 써하고 이름 써야 되니까 필기도구 가져가야 되고, 거기다 뭐 이렇게 메모도 할 수 있죠. 계산도 해봐야 되니까는. 자, 그러면 자동으로 문제가 이제 착 올려와요. 이렇게 열려오는데, 문제가 뭐냐면은, 잠깐만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열면은 이렇게 비밀번호 걸려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문제지를 아직 안 나눠줬으니까 모르지. 이제 문제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문제지 넘기면 200페이지에 나와 있잖아요. 0131 달러 5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요거 중요한 건 요거야. 매크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설정했는데 옵션에 가서 얘를 사용하겠다라고 하게 눌러야 돼. 잠깐만, 이상하다. 여기에 옵션에 가면 개발도구 탭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엑셀을 실행하고요. 다시 열기 누르면 0131 달러 뭐야? 뭘 잘못 썼나 보다. 0131 달러 5. 요거를 개발도가 뭐 잘못됐나 여기? 맞다. 하여튼 뭐 해줘야 돼요. 근데 시험장에 가면 알아서 답이 풀리게끔. 그 뭐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시험 시작하는 순간 자동으로 열려요. 그리고 패스워드는 안 열립니다. 패스워드 안 물어봐요. 상설시험은요. 정기시험은 물어보는데 상설시험은 안 물어본다고. 자동으로 문제가 착 열려요. 내가 파일 이렇게 열기 누르는 게 아니고요. 자동으로 수건번호하고 인증 개인 신분 입력했지 않습니까? 자동으로 문제가 열려요.
그리고 자동으로 40분 카운터 돌아갑니다. 40분 시간이 딱 지나가면 컴퓨터 딱 멈춰버리고 저장되고 전송되고 끝나는 거예요. 자동으로 저장. 예, 자동으로 저장되고 전송되고 끝나버려요. 우리가 손댈 필요가 없어요. 저장 버튼 누를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죠. 근데 중간중간 할 때는 저장을 해야 돼. 응? 중간중간. 중간중간에 뭐 하시면 되고 중간중간 안 하셔도 상관없고 요거 누르시면 되지 뭐 요거 버튼 누르면 저장되니까 어렵지 않으니까는. 그러니까 전혀 신경 안 쓰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자, 200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제 문제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저장. 근데 저장은 자동으로 뭐라고 돼 있다? 이 책에서는 다른 이유로 저장 눌러서 C 드라이브에 가면 OA라는 폴더가 있고 OA라는 폴더 안에다가 뭐 수건번호 8자리 쓰고 이렇게 저장하라 그러는데 자동 저장이 되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감독관이 얘기해 줄 거예요. 정기시험도 그럴 거예요. 하도 오래전에 전 1회 때 시험을 본 사람이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예. 그땐 디스켓으로 저장했었으니까 빨리 저장해서 제출하세요. 그러면 얘 잠깐만요 해놓고 막 계속 입력해. 감독관이 자기 시계 가지고 시간 재거든. 저 뒤에 계시면 빨리 제출하세요. 그러면 네 지금 저장이 안 되네요 뭐 이러면서 계속 입력해요. 그러다가 감독관이 오면 네 죄송합니다 하고 제출하고 그러기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자동화가 된 거지 이렇게. 자, 기본 작업 1번서부터 차트 작업까지 지금 몇 개의 시트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시트가 있잖아요. 그 시트별로 작업을 하는 거죠. 1번 문제 한번 보세요. 1번 문제. A의 세 번째 셀에다 뭐라고 쓰는 거죠? 이제 성명서부터 시작해서 써야죠? 요거 시간이 걸리니까 그래도 연습이니까 한번 씁시다. 아시겠죠? 시작. 여기 잠깐 보실래요? 수강일 같은 경우는 월, 수, 금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는 화, 목, 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한 칸씩 띄고 토를 쓰는 거죠, 이렇게. 아이, 마음 급하니까 막 그러네. 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는 화, 월, 화, 월, 화. 앞글자 맞추면 자동 완성되잖아요. 구분도 어떻게 돼 있어요? 정회원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정자만 쓰면 자동으로 메꿔집니다. 여기 등록일은 날짜가 아니라 그냥 글자를 쓰는 거예요. 글자. 예. 자,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 입력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기 있는 거 중복되는 글자가 있는 것 때문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정혜원이라고 썼는데 여기는 정만 쓰면 어떻게 돼요? 알아서 나머지는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준혜원은 처음에 없었으니까 준혜원은 써야 되고 준혜원 쓰고 그 다음에 준 이렇게 쓰면 완성되는 거예요. 다 입력 똑같이 입력하는 게 아니라 여기도 월수금 화목토가 반복되는 게 요거 두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돼? 첫 글자 맞추면 자동으로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 엔터 치면 완성되는 겁니다. 그렇게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 몇 개냐면은 그렇게 68개 48개 나왔네요. 그렇죠? 뭐 이건 뭐 입력을 하든 말든 하는 거고요.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 기본 작업 2번으로 갈게요. 기본 작업 2번은 꾸미는 겁니다. 같이 좀 볼게요. A의 왼손으로 문제지 짚어가고 오른손으로 마우스로 조절하시면 돼요. 1번 A 첫 번째부터 H의 첫 번째까지 이렇게 블럭 잡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그러면 됐죠 뭐. 그리고 궁서체 크기는 16 굵고 기울어뜨리고 그 다음에 밑줄 치고 하라는 거 다 하래네. 이게 2점. 근데 뭐로 굵고를 안 넣었어. 그러면 그냥 0점.
부분 감점 없어요. 1번 문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글꼴 크기 속성도 세 가지죠. 굵고 기울이고 밑줄 치는 거 이걸 다 맞추면 2점. 한 개로 틀리면 그냥 틀린 거. A3부터 H3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여기는 도둠이 아니라 도둠체. 글꼴색은 노랑, 글꼴색은 표준색에 있는 노랑, 채우기 색은 표준색에 있는 녹색, 가운데 맞춤. 이렇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자격증 F의 세 번째 셀을 더블 클릭을 해서 블럭 잡아도 되고 증자 뒤에다 놓고 한자 키 자격증. 이때 한자를 병행표기인지 단독표기인지 단독표기네요. 그랬죠? 변화. H 네 번째부터 H 15번째 얘네들은 100만의 배수로 표시하래요. 컨트롤 1번 셀 서식 사용자 지정에 와서 샵 콤마 샵샵 0 찍고 뒤에다가 컴마 그리고 우리말로 100만원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다시 보여드리면은요, 셀 서식을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샵 콤마 샵샵 0이면 천 단위마다 컴마 찍히는 건데 뒤에 컴마 하나 찍으면 1000분의 1로 줄고 다시 컴마 하나 더 찍으면 100만 분의 1로 줄거든요. 그리고 단위가 100만 원이다 라고 해서 따옴표 안에다 써주는 게 원칙인데 우리말은 따옴표에다 안 써도 그냥 들어가요. 영어를 쓸 때는 따옴표를 이용해서 쓰는 거하고 그냥 쓰는 거하고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말은 상관없이 그냥 쓰시면 되고. 그럼 요렇게 답이 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테두리, 모든 테두리 그리세요. 이렇게. 그러면 2점 10점 받았네. 5문항. 예.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겠죠? 요거 3번 문제 볼게요. 기본 작업 3번에 가서요. A의 네 번째부터 G 15번째까지 이렇게 이 영역에 대해서 조건부 소식을 지정하래요. 근데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 행 전체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규칙 유형은 수식을 사용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수식을 사용해라. 자, 행 전체는 이렇게 블럭을 다 잡아야 돼요. 얘는 잡으면 안 됩니다. 알맹이만. 그 책에 써 있잖아요. G A의 네 번째부터 G의 마지막 15번째까지. 조건부 서식, 세 규칙, 어떤 거? 수식. 수식 사용하래요. 수식. 그 다음에 서식은 표준색, 글꼴 색깔에 가서 표준색 파랑 그리고 굵게 하래요. 이건 뭐 미리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 상관없고요. 수식을 쓸 줄 알아야죠. 수식. 자, 구분이 일반이면서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이라 그랬어요. 조건이 두 개 들어있죠? 그 AND 조건을 써야죠. 이때는 어떤 함수를 쓰라는 말은 안 해요. 알아서 해야 돼. 자, 이런 경우죠. 문제를 여기다 제가 좀 메모한다 그러면은 조건부 서식에서 구분이 일반이면서 분양가가
1000만원 미만이라 그랬어요. 미만인 행 전체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뭐라고 되냐면 규칙 유형은 수식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그러면 요것이 조건이 두 가지니까 는 and 구분이 일반 분양가가 작다 1000만원 이렇게 써야 돼요. 근데 잘 보세요. 구분이 어디에 있어요? 구분이 첫 번째 구분이 C의 네 번째죠? C의 네 번째잖아요. 분양가는 어디죠? G의 네 번째죠? G의 네 번째죠. 그런데 얘는요, 규칙이 달러가 앞에만 들어가요. 우리 몇 번 해봤었을 겁니다. 예.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는 and 가로 열고 구분의 첫 번째 얘를 클릭하고 달러가 양쪽에 찍혔죠? F4번 키 두 번 땅땅 그리고 는 따옴표 열고 일반 그 다음에 분양가 클릭하고 달러 양쪽에 찍힌 절대 참조니까는 F4번 키 두 번 누르고 작다 1000만원 가로 닫고 자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구분난 자리 클릭하면 달러가 양쪽에 찍혔는데 F4번 키를 두 번 누르면 달러가 앞에만 들어가죠. 그렇죠? 분양가도 G의 네 번째 셀 클릭하고 키보드로 직접 쓰셔도 되고요. 이렇게 직접 쓰셔도 되고 C의 네 번째 셀 클릭하면 달러가 양쪽에 찍히니까 F4번 키 눌러가지고 달러 위치만 바꿔주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확인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오케이. 일반이면서 1000만원 미만인 것들만 파란색으로 굵게 표시가 되겠죠. 네. 계산 작업 들어갑니다. 계산 작업이 5문항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한번 풀어봐야지. 도대체 계산 작업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자, 계산 작업. 자, 문제 1번. 문제 1번은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성별. 여기 성별은 B의 세 번째부터 B의 11번째까지인가요? 네, 성별. 성별이 남이면서 영어가 여기서 말하는 영어 점수는 어디냐면은 셀 범위가 D 세 번째부터 D 11번 영어가 90 이상이거나 성별이 여이면서 수학은 2의 세 번째부터 2의 11번째 수학이 90 이상인 총점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어요? 어이 지랄 맞네. 그럼 이거를 아까 그런 거 있었잖아요. and, or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남이면서 영어 90 이상이니까 얘는 and고 얘도 and예요. 근데 이거나 그랬잖아요. 이건 or로 묶어야 되잖아요. 평균 구하는 거니까 뭐죠? 조건부 평균이죠. 그러니까는 조건부 평균에는 average if 근데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면 average if s인데 얘네들은 and만 되지 or는 안 돼요.
에버리지 if나 이런 거는 AND 조건만 돼요. 그러니까는 조건부 평균 중에서 AND니 OR니 섞어서 쓸 수 있는 건 뒤 에버리지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천상 조건을 내가 걸어서 만들어야 돼요. 자, 안 그래도 문제가 이렇게 써 있네요. D 에버레이지 D 에버레이지 D 썸 D 카운트 A D 카운트 중에서 선택하래요. 그럼 D 에버레이지 써야 되겠지 뭐. 그렇죠. 자, 그러니까 는 D 에버레이지 데이터베이스 계산할 항목 조건 이렇게 쓰는 건데 한번 써봐야죠. 뭐 여기 조건을 먼저 걸어봐야죠. 뭐 A13부터 A13부터 C의 15 안에 여기다가 조건을 걸으래요. 자, 처음에 조건이 뭐라고요? 성별이 남. 그렇죠? 그 다음에 뭐라고요? 영어가 90점 이상이고요. 그 다음에 성별이 여자일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수학이 90점 이상. 이렇게 걸면 돼요. 이게 조건입니다. 성별이 남자이면서 90이고요. 여자이면서 90이에요. 90 이상 수학은. 조건을 이렇게 걸어야 돼요. 조건을 걸지 못하면 뭐 못 쓰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면 되죠? 여기다가 는 D 에버레이지 가로 열고 데이터베이스는 전체를 다 선정하는 거죠. 그렇죠. 컴마 뭐의 평균? 총점의 평균. 1, 2, 3, 4, 5, 6 6이라고 써도 되고. 왜? 성명의 첫 번째니까 총점은 여섯 번째잖아요. 여기다가 6이라고 써도 되고요. 그냥 따옴표 열고 총점 이렇게 직접 쓰셔도 돼요. 근데 뭘 그렇게 고생하고 세고 쓰냐고. 그냥 총점 이거 클릭하면 편하지. 우리 컴마 얘네들 여기가 조건 범위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남자가 여기 얘들 여기하고 여자는 수학이니까 90이 여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요거의 평균 나오는 거죠. 네. 자, 이어서 좀 볼게요. 2번 문제. 2번 문제는 어떻게 풀라고 써 있습니까? 문제 2번은요, 페이지 한 장 넘기면 제품 판매 현황인데요. 제품명은 어디 있죠? H3부터 H3이 어디 있죠? 여기 있네. H3부터 H11번째까지 제품명과 판매가표는 N4부터 N4 여기에요. 얘는 안 집어넣습니다. 항목만 쓰는 거죠. N4부터 6까지 판매가를 이용하여 총 판매액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함수? HLOOKUP, VLOOKUP, 추수, 인덱스 중에서 고르래. 뭐 VLOOKUP 써야 되겠죠. 그렇죠. 자, VLOOKUP을 이용해서 이 컴퓨터라는 글자가 여기에 해당하는 판매가를 가져와야 될 테고, 공식이 뭐라고 쓰이냐면 판매량은 판매량 곱하기 판매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는 판매량 곱하기 이렇게 써야지. 판매가를 먼저 찍으면 안 돼요. 판매량부터 곱해야 돼요. 순서에 맞춰. 써 있잖아요. 계산하라고 이렇게.
그럼 판매가부터 곱하면 안 됩니까? 왜? 곱셈은 교환 법칙이 성립되니까 틀린 거를 처리하진 않겠지. 그러나 시험 문제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판매가는 VLOOKUP 그리고 컴퓨터란 글자를 찾아서 어디에서 여기에서 그리고 F4번 키 누르고 첫 번째 두 번째 칸을 가져와야 되고 그리고 정확히 일치하는 걸 찾아야 되고 이렇게 좀 답이 되는 거죠. 문제 3번 1월 C의 19번째에서부터 C의 26 2월 D의 19번째부터 D의 26 3월 E의 19번째부터 E의 26 의 배출이 해당 월에 매출 평균 이상이면 효자도서 아니면 공백 if 함수, end 함수, average 함수 다 사용하래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긴데 지금 마우스가 왜 이렇게 버벅버벅 되는지. 자, 지금 1월 얘가 얘네들 평균치 이상이고 얘가 얘네들 평균치 이상이고 얘가 얘네들 평균치 이상이죠? 오, 길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는 if end로 묶어가지고 C의 19번째 셀이 1월 평균 그리고 D의 19번째가 2월 평균 그리고 E의 19번째가 3월 평균 이상이면 뭐라? 효자도서 아니면 공백 이렇게 하라는 것 같은데 얘가 이 평균의 이상이면 얘도 얘 평균의 이상이면 얘도 얘 평균의 이상이면 그거 아닙니까? 맞죠? 각각의 매출이 각 월의 평균치 이상이면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다 뭐라고 써야 될까요? 는 if and C 19번째가 average C의 19번째부터 C의 26번째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여기가 어떻게 들어가죠? 달러가 콩 들어가야 되겠죠? 왜냐면 지금 얘가 얘네들 갖고 따져야 되잖아요. 얘가 얘네들 갖고 따져야 되고 얘도 얘네들 갖고 따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달러가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D의 19번째가 average D 19번째부터 D의 26번째까지 여기도 달러가 콩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 E의 19번째가 average E의 19번째부터 E의 26번째까지 그 달러가 이렇게 그러면 효자도서가 되고 아니면 빈칸 한번 써볼까요? 일단 써보고 답이 들어가는지 한번 볼게요. 맞네요. 그렇게 그러니까 지금 길게 썼잖아요. 되게 긴데 이걸 한번 다시 풀어 쓴다 그러면 는 if and 얘가 그거나 같다 average 얘네들 중에 F4번 키 또 하나 얘가
수가 나갔다. 에버레이지. 예. 그리고 옆에 있는 얘가 수가 나갔다. 에버레이지. 얘네들. 이 세 가지를 만족하면 소자도서 아니면 빈칸. 지금 뭐 아무것도 없으니까 말한 거고, 자동차 하면 나오겠죠. 되게 길어졌어요. 되게 길어요. 이게 답이 좀 길 수밖에 없어요. 보시면 이만큼 써야 돼. 이만큼 써야 돼. 뭐 페이지 넘겨보면 해설 나와 있으니까 뭐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문제. 네 번째 문제는 뭔가 보세요. 아까 주민등록번호 성별 코드를 가지고 뭐 성별 입력하는 거였잖아요. 자, 문제 4번은 주민등록번호가 지금 L의 15번째부터 L의 26번째까지 있는 애인데, 의 여덟 번째 자리가 1이거나 3이면 남, 2이거나 4이면 여로 표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추수함수하고 MID 함수를 쓰래요. 이렇게 쓰면 되겠는데, 자, 여기다가 는 추수 MID 주민등록번호 8번째에서 한 글자를 잘라서 1이면 남, 2면 여, 3이면 남, 4면 여,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아까 우리 1, 2, 3, 4, 5, 6 썼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1이거나 3이니까 1, 5와 3 이게 아니라,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될까? if 5와 MID 주민번호 8번째 한 글자가 1, 또는 MID 주민번호 8번째 한 글자가 3, 그러면 남이고 아니면 여,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if 함수를 쓰면 이렇게 쓰는 거예요. if 함수를 쓰면. 근데 여기는 지금은 추수 mid을 쓰라고 했으니까는 여기서 주민등록번호가 뭐다? L 15번째는 뭐 L 15번째. 답 나왔지 뭐. 이렇게 쓰면 답이 되는 거예요. 하나만 쓰고 마는 거죠? 하나만 쓰고 마는 거잖아. 자동차 똑같이 하면 되죠. 왜냐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주민번호만 갖고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달러 표시 안 들어가는 거죠. 달러 표시 안 들어가요. 이렇게 쓰시면 답이 되는 거고요. if 함수를 쓰면은 if하고 or를 쓰게 되면은, 그러니까는 이거를 완벽하게 알아서 쓰세요 이렇게 문제를 못 낸단 말이야. 너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너무 다양하게 나올 수 있어서 그렇게는 안 된다. 문제 5번. 성별 B의 30번째부터 B의 38번째까지 성별이 여자이면서 승진 여부 F30번서부터 F38번까지가 승진이라고 되어 있는 여사원 승진 대상자 수를 구하시오. 숫자 뒤에다가 몇 명 하고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랬죠? count if s sum if
sum if s 중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앰퍼샌드 연산자 사용하고요. 그러니까 뒤에 예시를 보니까 뭐 3명 하고 나오래. 그러니까 앰퍼샌드 연산자 써가지고 명자 붙이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조건이 두 가지죠. 여자이면서 승진 대상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될까요? count if s를 써야지. 는 count if s 성별 중에서 뭐 여자 승진 대상자 중에서 승진 여부 중에서 승진 이렇게 돼요. 이렇게 하고 뒤에다가 앰퍼샌드 몇 명 이렇게 붙여주면 되지. 그러니까는 지금 성별은 이렇게 써있네. 성별이 얘라고 돼 있고 승진 여부는 셀 주소가 이렇게 돼 있고 뭐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뭐 범위 조건 계속 나가는 거예요. 이때는 조건이 AND 조건이죠. 예. 여자이거나 승진 여부 대상자가 승진인 사람은 그거는 카운트 if로 못해요. 뭐뭐 이거나 이건 안 돼요. 예. 여기다가 는 count if s 가로 열고 이 중에서 연대? 여자가 아니라 연애. 여자라고 했는데 실제로 가보니까 여잖아. 여자라고 쓰면 안 돼요. 일단 여로 써야 돼요. 이 중에. 그 다음에 이쪽 중에서 승진. 그럼 뭐 2명 나왔는데 뒤에다가 뭐를 써줘라? 앰퍼샌드 몇 명 하고 써라. 몇 명이라고 나올 거다. 여기 여자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죠? 좀 여자라고 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여자가 아니라 문제지는 여자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여로 되어 있어요. 여로 해야 돼. 뭐 똑같은 거지 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거죠. 5문항 중에서 3문항 이상은 맞춰줘야 돼요. 3문항 이상은 맞춰줘야만이 시험에 합격할 수가 있어요. 2문제 맞추면 불안해요. 1문제 맞추면 떨어지는 거고. 왜냐면 1문제 맞추면 68점인데 앞에 있는 거 입력하는 거 5점짜리 안 했으면 2문제 맞추면은 71이에요. 71. 앞에 있는 거 입력 안 하면 71점으로 턱걸이에서 합격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문제 2점짜리 하나 타면 69로 불합격하니까 반드시 3개는 맞춰야 돼요. 3개, 4개는 맞출 수 있습니다. 5개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자, 202페이지 분석 작업 들어갈게요. 분석 작업. 통조림 가공 현황 표에서 피벗 테이블 하래요. 피벗 테이블 하래요.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블럭 잡고 삽입에 가서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 클릭하고 A의 25번째 A의 25번째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 눌러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얘를 끄집어 놓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책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가공품 명칭은 필터에다 놓고요. 생산일은 행에다 놓고요. 가공팀은 열에다 놓고요. 시그마 값에는 목표 매출액의 합계가 아니라 평균을 구하래요. 그럼 이 합계를 클릭해서 값필드 설정을
뭐로? 평균으로 바꾸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하라고 돼 있어요? 행해총합계는 빼래요. 행해총합계는 어떻게 뺍니까? 여기서 빼죠. 옵션에서. 옵션에 가서 요약 및 필터에 가서 행해총합계 빼고, 그 다음에 요 날짜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그룹, 뭐로? 월 선택돼 있네. 월 선택돼 있어. 그룹에 가서 봤더니 월에 선택돼 있거든요. 그럼 확인만 눌러주면 월별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확히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몰라서 헷갈리는 거지, 정확히 다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피벗 테이블을 망쳤다 그러면 블럭을 씌워가지고 다 포함시켜서 삭제해 버리시면 됩니다. 다시 볼게요. 블럭을 굳이 안 잡아도요, 클릭만 하고 가셔도 돼요. 피벗 테이블 기존 워크시트고요. 그리고 화면 내려가서 AS 20번째 여기다 하라고 했으니까 하시면 되고요. 확인. 피벗 테이블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이 오른쪽에 있는 피벗 테이블 이거를 가지고 가공품명은 필터에, 생산일은 행에, 가공팀은 열에, 그 다음에 시그마 값에는 목표 매출액의 합계가 아니라 얘를 클릭해서 뭐로? 설정값 바꿔주는데요. 평균으로. 그 다음에 행의 총합계니까 어디죠? 얘네인가요? 이게 행의 총합계인데, 옵션에 가서, 상단 옵션에 가서 요약 필터에 가서 행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마라. 해제하고. 여기 빠졌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날짜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그룹, 월에 파랗게 돼 있지 않습니까? 월에 파랗게 그냥 그대로 두고 확인. 월별로 나오더라. 이거 잘못하면 2015년 1월하고 2016년 1월하고 같이 나와요. 같은 해니까 상관없지만 해가 다를 때는, 연도가 다를 때는요, 이거는 연과 행을 따로따로 그룹을 줘야 돼요. 몇 년 몇 월인지. 시험 문제에서는 하라는 대로 하면 되죠. 그래서 지금 평균 계산했습니다. 더 이상은 뭐 하라는 말은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정답. 월 단위 표시하는 거 다시 한 번만 안 돼요? 어떤 거요? 월 단위. 월 단위는요, 여기 옵션. 피벗 테이블 옵션 가서. 피벗 옵션에 가시면, 네. 아, 월 단위 그룹 짓는 거요? 생산일은 월 단위 그룹으로 지정하시. 아, 행의 총합계 빼는 거? 아니요. 그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월 단위로 그룹 지정하는 거요? 네네. 그거는 여기서 요 날짜, 월에 가, 날짜 있죠? 날짜에 가서 그룹, 월 생산일이니까 생산일 아무데나 가서 그룹, 그럼 이렇게 월에 선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대로 확인만 누르시면 월 단위로 알아서 가는 겁니다. 이렇게 알아서 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분석 작업 두 번째 넘어갑니다. 분석 작업 1번과 분석 작업 2번이 각각 따로따로 다른 문제니까는 분석 작업 2번 가서요, 얘네 여기에서 뭐를 해야 되냐면요, 부분합 구해야 되는데, 지역, 이 지역을 기준으로, 이 동네를 기준으로 내림차순 하래요. 내림차순. 지역을 기준으로 내림차순을 하래요. 왜? 지역을 중심으로 부분합 계산할 거거든. 분석 작업 1번 아니고요. 분석 작업 2번 시트입니다. 지역별로 나이의 최대값, 기부금의 합계가 나타나도록 부분합을 작성하는 거니까 지역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되는데, 문제지에는 이 지역을 기준으로 뭐 하라고 했어요? 내림차순 하래. 내림차순. 그리고 저 끝에 부분합 가시면 됩니다. 정렬 기준이 지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두셔도 되죠.
만약에 성별을 기준으로 부분합을 하시오 그러면 성별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야 되고 그룹할 항목도 성별이 되겠죠. 지금은 지역별로 정렬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역별을 기준으로 부분합을 하는 거니까 뭐 굳이 부분 그룹할 항목 안 건드려도 되겠네요. 뭐뭐 하래요. 지역별로 나이의 합계가 아니라 최대값. 나이의 최대값. 다시 부분합에 가서 기부금의 합계. 그리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해제. 처음에는 지역별 나이의 최대값이라 했으니까 나이 선택하고 최대값으로 계산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처럼 계산이 된 거고요. 다시 부분합에 들어가서 나이 말고 기부금에 대한 최대값이 아닌 합계가 나오게 하려면 이때 확인 눌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아까 방금 전에 계산했던 지역별 최대값, 나이의 최대값이 어떻게 돼요? 사라진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계산할 때는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거를 해제하고, 얘를 모르고 했으면 다시 하셔야 돼요. 다시 할 때는 그냥 그룹 해제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요. 만약에 이렇게 망쳤다. 네. 망쳤잖아요. 그럼 다시 부분합에 가서 얘가 아니고 나이에 대한 최대값이잖아요. 나이에 대한 최대값으로 먼저 계산하고 새로운 값으로 대치 그 작업을 또 해야 돼요? 다시 하셔야 돼요. 왜?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고 부분합에 가서 이번에는 기부금에 이렇게 그때 요거 빼고 계산해야죠. 여기도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글자 다 보이게끔 해주시고요. 매크로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 번째가 합계 구하는 매크로예요. 여기요. 그러니까는 도형을 먼저 그려가지고 할 겁니다. H3부터 HI의 5 여기다가 지금 웃는 얼굴을 그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웃는 얼굴을 여기다 이렇게 그릴 거예요. H3부터 I5 영역에다 그리래요. 그리고 얘를 딸깍 클릭하면 합계 매크로가 작동되래요.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를 여기 글자 쓰라는 말이 있습니까? 글자 쓰는 말은 없어요. 웃는 얼굴 클릭하면 합계가 작동되는 거지. 2번은 그 빗면이라는 도형에다가 텍스트를 서식으로 입력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여기는 입력하란 글자 입력하란 말이 없지 않습니까? 오른쪽 눌러서 매크로 지정. 매크로 이름은 뭐다? 합계. 기록. 확인. 자, 여기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는 썸 가로 열고 블럭 잡고 엔터. 그리고 자동 처리 쫙. 끝났죠? 그럼 개발 도구에 가서 기록 중지하셔야죠. 이 매크로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안 나오면 어떻게 하라고요? 오피스 단추 눌러서 엑셀 옵션에 가서 이거 체크해 놓으셔야 돼. 그래야 메뉴가 개발 도구라는 메뉴가 뜨니까. 자, 그래서 이번에는 웃는 얼굴 클릭하는 순간 합계가 와 이거 뭐야 1인자 문제가 생겼어요. 이게 아까 입문서를 불러올 때부터 이상했었거든요. 지금 매크로를 작동시키면 에러가 나요. 에러가 나지 않습니까 지금요. 그러면 보세요. 제가 저장하고요. 매크로 보안을 제일 밑에 거로 바꿔치기 할 거예요. 시험장에서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연습할 때 매크로가 작동이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를 바꿔놓고 자, 그 다음에 다시 엑셀 2007을 실행해서 아까 문제를 다시 자, 요거 또 그러는데
제가 매크로를 분명히 제가 밑에 거로 체크했거든요. 근데 지금 매크로가 작동이 안 돼요. 그래도 매크로 작동돼서 열어보면 될 겁니다. 지금 뭐 무슨 에러가 나서 그런지, 뭐 하도 컴퓨터를 건드려 놔서 그런지 엉망진창이 됐네요. 자, 그래서 여기 합격하고 구해주는 매크로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매크로는 어떻게 하래요? 제목줄. 얘를 빨간색에, 글꼴은 빨간색이고 배경은 파란색을 적용하는 서식 매크로를 만들래요. 삽입, 도형, 기본 도형에는 빗면, 여기다가 뭐라고 쓰라고? 서식이라고 쓰래요. 여기는 서식. 이 도형에는 서식이라는 글자를 쓰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도형을 딸깍 누르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이 색깔이 변하게끔 하자 이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도형에 가서 오른쪽 누르고 매크로 지정. 여기다가 서식 기록 확인. 요 줄을 어떻게 하라고요? 글자색은 빨강이고요. 배경색은 파랑이고요. 그 다음에 기록 중지. 현재 매크로가 작동되지는 않습니다. 매크로는 작동되지 않지만 매크로는 제대로 입력이 들어간 거예요. 매크로를 누르니까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 합계는 만들어 주고 가야 되니까, 예, 수식에 가서 자동합계 눌러주면 답은 나와 있죠. 이대로 해놓고 저장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하셔야지. 여러분도 매크로가 작동 안 됩니까? 여기 있는 거 딱 누르면 에러 나죠. 개발자가 가서 매크로 보안을 밑에 거로 선택하셨잖아요. 지금 이런 매크로가 작동돼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는 하드 보안관 때문에 그러는 건지 뭐 때문에 그러는 건지 살펴봐야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뭐 답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203페이지 하단에 있는 차트 문제까지만 하고, 다음 시간 넘어갈게요. 차트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기존의 차트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 만든 차트를 바꾸래요.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유형이 차트를 만들어져 놓고 그거를 고치라고 하는 경우입니다. 보기 1번. 파란색은 수출 단가고요. 빨간 거 저 위에 보이는 거는 수출 총액인데, 이 수출 총액을 묶음 세로 막대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래요. 이렇게 하라는 거죠. 자, 클릭하고요. 차트 도구 디자인에 가서 차트 종류를 뭐로 변경한다? 묶음 세로 막대형을 하고, 뭐를? 수출 총액을, 그렇죠? 그리고 셀 서식에 들어가서 얘를 보조축으로 보내라 이거죠. 보조축. 그랬더니 대략 모양새가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졌단 말이야. 1번 만든 거예요. 예. 2번은 뭐죠? 이거 세로값 촉. 예. 주 단위를 얼마로 하라고요? 40만인가요? 보조 세로 갑축 단위는, 이건 여기 앉지 않고 여기 보조 세로 갑축 여기죠. 그렇죠? 얘네들은 주 단위가 얼마라고요? 1 000 000 000 000.
어? 잠깐만. 얘가 틀렸나? 여기 주단위 40만. 아유 바보. 제가 최대값을 그랬네요. 죄송합니다. 주단위가 40만인데 최대값을 40만을 했어요. 얘를 40만. 이렇게 하래. 이렇게. 제가 좀 전에 틀렸네요. 주단위 기본 값의 기본 세로 값축의 주단위는 40만. 여기는 그렇게 큰 숫자로 바꿔놔라. 차트 제목 어떻게 바꿉니까? 자, 레이아웃에 가서 차트 제목 지정해 주시면 이거 아니죠? 그 밑에 거 이해죠. 가전제품 제목 입력했어요. 궁서체 크기는 16 굵고 기울이고 자 그 다음 어디냐면은 수출총액 이 파란 오른쪽에는 빨간 막대 그래프 있어요. 오른쪽에는 빨간 막대 그래프를 클릭했더니 스마트폰서부터 3D TV까지 다 선택이 돼요. 이때 3D TV를 다시 한번 선택. 그럼 걔만 선택된 거죠. 그 다음에 레이블에 가서 오른쪽 눌러서 레이블 추가해도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클릭 컨트롤 1번. 왜 그러냐면 제가 여기를 클릭해 버리면 보이지도 않는 애들도 다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클릭을 해줘야 얘만 값이 선택되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값하고 항목 이름 값하고 항목 이름이 보이게끔 하래요. 자, 범례 클릭하고요. 범례 위에 레이아웃에 가서 지정해 줘도 되고, 얘를 오른쪽 눌러서 서식에 가서 얘를 아래쪽 이렇게 내려도 돼요. 그런데 지금 저 상단에 보면 범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렇게 해주면 더 수월하죠. 근데 차트 자 이거 예, 컨트롤 1번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3포인트로 바꾸래요. 3포인트. 그리고 둥글게 하래요. 너비를 3포인트 한다는 얘기는 얘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질 거예요. 그리고 둥글게 하래요. 둥글게. 그러면은 뭐 1, 2, 3, 4, 5번 다 한 거죠. 뭐 여기까지 하는데 이제 우리 시험 몇 분간 본다고요? 40분. 1시간이나 40분간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40분 동안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데이터 입력하는 거. 이거 생략하자 그랬고 5가지 꾸미는 거. 그 다음에 조건부터씩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피벗 테이블 부분합 아니면 뭐 시나리오 관리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매크로 2문제, 그 다음에 차트 1문제, 계산은 5문제 항상 정해져 있는 거고요. 그러면 답은 해결이 될 거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책에 나와 있는 모의고사들이 있을 거예요. 모의고사들. 여기는 모의고사들 여러분들 많이 풀어봐 주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얇은 책 실기 관행도 책자가 뒤에 있거든요. 그거만 가지고 설명할 거고요. 혹시나 문제가 부족하면 제가 또 만들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기까지 진행했습니다.